그런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둔 하태도 주민들은 넘치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림을 꾸려왔다. 그런 평온한 하태도에 한바탕 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야산을 활보하고 있는 염소떼. 70년대 초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 정부 지원을 받아 들여온 것이다. 섬살림을 풍족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염소는 그러나 가격이 폭락하면서 야산에 방치됐고 이내 섬의 골칫거리가 되고 말았다. 겨울 되면은 산에가 풀이 죽어져 버려. 그러니까 집 근처로 막 달라진다고. 그래갖고 이제 노이즈 같은 마늘이여 뭐 농사를 갖다가 행편없이 망쳐버리고. 인체에 여간 안 좋거든, 염소 저것이. 저거 직구분에게 달려들어 버리면 위험하지. 현재도 와가지고 그 꼬라미로 막 달려들어갖고 집 마당까지 들어가서 불을 뜯어 먹고 한디. 이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것은 저 93분 할머니 것이고 지금 할머니도 가을에 나가서 이제 내년 봄에 올 것이요. 그러고 요거는 내 것인데 버려버렸어. 버려버렸는데도 나 염소 발태 이런 데는 이것도 다 뽑아잡고 있어. 어제 목포도 오니까 여기가 염소가 여 밤에 들어왔구만 또 염소가 들어와서 여기 어딘까지 싸놨어. 아니 뭐 여기를 이렇게 해놓으니 염소가 이리 들어오지 올라 들어오겠어. 하태도는 섬 대부분이 암석산지로 농토가 귀하다. 그런데 애써 지은 마늘 농사를 하룻밤새 염소가 다 망쳐버린 것을 보니 바싹바싹 속이 타들어간다. 여기는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좀씩 심어갖고 양념한다고 한 것인데 이래 보니까 약으로 쓰려고 텃밭에 심은 더덕과 도라지. 이것들도 지난해 염소들 때문에 이미 실패를 본 경험이 있어 그물망을 쳐놓았지만 염소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다. 염소가 망쳐놓은 것은 농작물뿐만이 아니다. 이 계곡에서 산에서 양쪽 산에서 이렇게 물이 모아져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기 마련인 섬마을의 갈증을 해소해주던 고마운 계곡물까지 흐려놓았다. 이 건수물을 먹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이제 염소 이제 배설물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약간은 좀 안 좋은 물을 먹게 됐습니다. 결국 저장고를 설치하고 상하수도 시설 공사를 서둘러야 했다. 염소들의 수가 늘면서 바다와 섬이 어우러져 원시 비경을 보여주던 아름다운 풍광도 변해가고 있다. 바다로 나아가 섬 쪽을 보면 높은 곳을 좋아해 야산 곳곳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염소 무리를 더욱 쉽게 볼 수 있다. 안반 해안인 하태도는 섬의 표토층이 매우 얇다. 그런데 불어난 염소들이 흙을 보호해주던 풀과 나무 뿌리를 마구잡이로 먹고 파헤치면서 표토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섬이란 작은 생태계에서 하태도의 염소는 커다란 재앙인 것이다. 여기 생태계가 가장 문제거든요. 이제 이 새풀 나고 하면은 감기가 없는데 이 겨울철 같은 데는 이 염소라는 것이
나무 뿌리를 전부 파버렸기 때문에 이 하태도가 옛날은 소나무가 그렇게 울창 좋았습니다. 사철나무고 염소가 너무 많이 이제 번식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나무 뿌리나 새풀 같은 거 다 먹어버리고 또 여기가 약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약초를 옛날에 여기 어르신들은 전부 그 약초를 팔아가지고 캐서 이제 팔아가지고 아이들 목포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또 생계유지 전부 다 했었는데 지금 염소가 너무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약초고 이 산이 그냥 폐가 돼버려요. 염소는 행동이 날쌔고 아슬아슬한 절벽 등 위험한 곳을 자유자재로 다닌다. 생후 8개월이면 번식이 가능하고 1년에 2번까지 출산이 가능해 야생에 방치하게 되면 개체수는 급속히 불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도해 해상, 한려 해상, 태안 해안 등지의 52개 섬에 방치된 염소의 수가 2,000마리를 넘는다고 한다. 하태도의 염소도 500여 마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런 폭발적 증가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생태 환경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육지 생태계 같은 경우는 그 상위 포식자들이라고 해서 그런 밀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개체들이 있는데요. 그 섬 같은 지역은 그 상위 포식자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쪽 육지에서 말하면 뭐 사기나 오소리 이런 개체들이 그런 염소 새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포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섬이다 보니까 그런 게 되질 않기 때문에 계속 저럴 때가 계속 번진다는 거죠. 섬의 생태 변화를 연구 중인 이성면 팀장이 하태도를 찾았다. 이 하태도 염소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60년, 70년 됐습니까? 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60, 70년대로 보면 되겠네요. 예. 전기가 들어오기 전 무분별하게 벌목이 이루어졌던 하태도. 다시 자라나던 새싹마저 염소떼가 모두 먹어치워버려 하태도의 살림은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복원력으로 섬의 일부에서는 푸르른 해송과 섬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식생들이 자라나고 있다. 헬기도 뜨기도 힘들고. 이건 사슬잎이 나무고요. 이건 우묵 사슬잎입니다. 같은 차나무과인데 지금 그 육지나 내륙 쪽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거고 섬에 오니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네요. 우묵 사슬잎입니다. 이 나무. 이 팀장은 하태도의 산림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안의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하태도의 산림을 대표하던 해송은 난대 수종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대로 두기만 해도 자연은 스스로의 힘으로 상처를 치유해낸다. 그러나 염소들의 등장은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흐름마저 깨고 있다. 이 염소가 다 먹었잖아요. 결국은 염소가 다 먹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나무 어린이도 크고 광합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커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결국은 학교지 없으니까 계속 이러다가 죽겠죠. 이것은 거기에 이제 2차적인 원인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에 인해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거의 순들은 염소가 다 먹었다고 염소가 다 먹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관리 소홀로 섬에 방목된 후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하태도의 염소들. 녀석들은 식물의 잎, 줄기, 뿌리까지 먹는 것은 물론 다시 돋아나는 새순마저 싹을 채 태우기도 전에 남김없이 먹어치우며 섬의 식물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염소는 유해 야생동물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 오랜 세월 길러오던 가축이었다. 그러나 야생화된 염소는 닥치는 대로 먹어치는 식욕과 엄청난 번식력으로 인해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 선정한 세계 최악의 100대 외래 침입종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이곳 하태도에서도 사라져야 할 유해한 동물이 되고 만 것이다. 일단 일차적으로 염소 같은 경우는 그 사막화를 일으킨다는 지금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염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식성이 좋아서요. 그 거칠은 먹이나 일반 야생동물들이 먹지 않는 먹이까지 다 먹이를 먹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전부 다 번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공간에 무한한 개체가 늘어나면서 그 지역을 황폐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생화된 염소들은 섬이라는 독특한 생태계에서는 결코 공존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심각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과연 염소들만의 몫일까?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 섬에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외래종을 유입시키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을 것이다. 방목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하태도만의 일이 아니다. 전국의 여러 섬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우리의 섬들은 수십 년 안에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과도 같은 생태의 불모지로 변모하고 말 것이다. 섬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 자체가 그 육지와 달리 좁은 면적에 또 그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고유한 그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인위적인 파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열대의 사막에도 얼음으로 둘러싸인 극지대에서도 식물의 싹을 틔우는 자연의 생명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히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지역은 사스래피 지금 난대 수정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쪽이 해송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송이 지금 현재 상층을 점하고 있고요. 지금 그 주변에 보시면 아랫부분에 그 따뜻한 아랫지역에 이 보시면 사스래피하고 그리고 호박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해송이 소나무류는 쇠퇴되면서 아마 다음에는 난대수종인 호박나무라든지 그리고 중층의 사스래피라든지 그리고 감탕나무, 뭐 가시나무류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그 난대수종으로 천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 지역입니다. Mama, how do I begin to explain this situation wherein angels heard the beautiful words that you prayed and showed me the way. 일제시대 한센병 환자들이 강제 수용된 후 긴 세월 세상과 격리되었던 섬. 소록도는 한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다.
한센인들의 슬픔과 희망이 오롯이 새겨진 탑과 그 자신 역시 한센병 환자로 문둥이 시인이라고 불리던 하나운 시인의 시비까지 섬 곳곳에는 그 시절의 아픈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나 소록도는 더 이상 버림받은 슬픔의 땅이 아니다.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그로 인한 다양한 생태계, 그리고 고유함을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곳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록도를 작은 낙원이라고 부른다. 숲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슴도 소록도라는 섬의 이름과 어우러져 이런 섬의 명성에 한몫을 했다. 이제 아까 그쪽 저수지 물이 딸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런데 여기 몇 해 전부터 소록도의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수지 주변 동물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이런 거고. 무슨 동물의 발자국이죠? 사슴이죠. 여기는 사슴밖에 없으니까 사슴 이런 주위에 다 발자국이고. 섬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유용하게 쓰던 저수지 인근. 사슴의 배설물이 즐비하다. 소록도의 상징으로 대접받던 사슴이 오히려 섬의 자연 생태계를 흐리고 있는 것이다. 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질은 좀 깨끗했었는데 요즘에는 사슴이 많이 내려와서 오염을 시키는 것을 알고 식수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이것을 이제 세탁기 돌리고 화장실 사용하고 그런 데만 지금 물을 사용하지 직접 먹는 물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전부 다 물을 사다 먹고 있습니다. 소록도 주민들에게 울창한 숲과 잘 가꿔진 숲길은 아름다운 해안 절벽과 함께 소록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빚어내는 자랑거리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볼썽사납게 껍질이 벗겨진 채 시름시름 말라가는 나무들이 즐비하다. 이건 역시 사슴의 흔적이다. 사슴은 이제 그 보통 그 나무에다가 특히 수컷, 뿔을 가진 수컷의 경우에 그 자기의 이제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 나무에다 표시를 합니다. 근데 그 표시를 하면서 이제 뿔로 나무를 긁거나 또 이 번식기가 오면은 이 사슴들이 이제 이 뿔을 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밖에 있는 그 이 뿔을 다듬기 위해서 계속 나무에다 이제 문지르다 보면 결국 나무의 이 껍질이 다 벗겨져서 결국 그 말라 죽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소록도의 명소 중앙공원.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장이 6만여 명의 한센 환자들을 강제 동원해 주변 섬에서 암석을 채취해오고 일본, 대만에서 들여온 관상수를 심게 해 4년 만에 조성한 공원이다. 무슨 일인지 높다란 철책이 공원의 한 면을 에워싸고 있다. 사슴이 키 닿는 부위로 봐서는 지금 뿔이 가려우니까 이 자리는 지금 뿔로 문대가지고 껍질이 다 벗어진 자리입니다. 사슴의 폐해가 숲속을 넘어 이곳 공원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
나무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키 닿는 부위만큼은 뜯어 먹어서 이파리도 많이 없고 위에는 키가 안 닿으니까 이제 이쪽에는 못 뜯어 먹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병원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저기 펜스를 지금 막아놨습니다. 뿔로 나무 줄기를 문질러 상처를 내고 여린 잎들을 먹어치우는 사슴의 예상치 못한 습격에 긴 세월 정성을 다해 갖고 온 수목들은 이내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고 말았다. 소록도 야산에 사슴이 살게 된 것은 지난 1992년 한 독지가가 투병 중인 한센인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사슴을 기증 방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2, 3년간 야산에 풀어놨던 40여 마리의 사슴들은 천적이 없는 섬에서 급속히 증가. 지금은 200여 마리로 그 수가 불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사슴들은 때로 몰려다니며 섬 전체에 피해를 주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다. 넘쳐나는 배설물로 마을의 식수가 오염되고 나무 껍질을 상처내고 갉아먹어 잘 가꾼 나무들이 고사 직전에 처해 있고 야심한 밤에는 먹잇감을 찾아 마을까지 내려와 주민들이 경작하는 텃밭까지 망쳐놓고 있다. 소록도는 행정구역상 환자들의 거주지와 병원 직원 및 일반인들의 거주지가 나뉘어져 있다. 지금은 비교적 자유로운 통행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높은 철망이 마을 곳곳을 둘러싸고 있다. 사람의 통행을 막기 위함이 아니다. 인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사슴 때문이다. 소록도 주민의 수는 800여 명. 생업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특유의 근면함으로 가까운 밭들을 일궈왔다. 그런데 이제는 집 근처의 텃밭에도 높은 철망 울타리를 치지 않고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사슴이 너무 많아갖고 이런 것도 일이 안 쳐놓으면 뭐 해먹도 못하고 다 사슴들이 나무랑 다 깔아먹고 그래요. 저기 그럼 울타리를 밭에도 울타리 해놓은 게 사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슴 때문에 그럽니다. 사슴이 저 울타리 안 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울타리 안 뜯으면 사슴들이 다 와서 저 채소 저런 거 남아 있지를 않아요. 다 뜯어먹고. 그런 게 저렇게 막 저걸 티놓고. 그래도 저것도 야쁘게 티놓은 게 안 해갖고 또 높이 또 해놨잖아요. 띠 넘어와갖고. 그래요? 예. 소록도 주민들의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사슴의 피해를 막기 위해 높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힘겹다. 그러나 농사를 지을 기력이 있는 이들도 교묘하게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 작물을 망쳐놓는 사슴들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파하고 이제 봄에 되면 이제 풋고치는 좀 따먹으려고 고치나무 몇 개 심고 도마도 나무 몇 개 심고 이제 상추하고 배추하고 늘 이제 심어 먹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진 밭의 경우 아예 경작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사슴을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데 주민들의 고민이 깊다. 사슴 사살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포획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슴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는 울타리만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나마 이런 소극적인 방법이라도 쓰지 않으면 섬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을 것이다. 없으면 좋지, 없으면 좋지만 그래도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사슴이 있으면 또 좋고. 그렇죠. 뭐 이제 사슴이 또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게 이제 좀 힘들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독특한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한 일들이 예상치 못한 부메랑으로 돌아와 섬의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만일 과거에 살던 동물이 멸종이 되었다든가,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 인위적으로 해서 멸종이 됐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즉 복원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고 안정돼 있는 섬 생태계에 인위적으로 어떤 한 종이 도입돼서 그렇다고 해서 한 종이 더 늘어난 생물 다양성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그 한 종으로 인해서 다른 종이 없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인위적으로 도입된 종을 가지고 자연 증가, 자연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남해와 통영 사이에 자리한 사량도. 통영에서 100길로 40여 분 걸리는 사량도는 윗섬과 아랫섬이 마주보고 있다. 사량도의 대부분은 산지. 특히 윗섬에 있는 지리산은 높이가 398m에 불과하지만 오랜 세월 해풍의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옹골찬 암석으로 많은 등산객들을 불러 모으는 명산이다. 지리산 초입에 자리 잡은 돈지마을. 반농반어의 이 섬마을 역시 섬으로 흘러들어온 동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여기가 대이똥입니다. 요즘 겨울 날씨가 돼가지고 이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똥이 가나다라 그래요. 봄에 먹이를 많이 먹고 하면은 이 똥이 두께도 상당히 늘 크게 변을 누고 하는데 요즘 워낙 먹잇감이 없고 날씨가 가무니까 변이 좀 딱 오므라가지고 적네요 저거. 섬 곳곳을 파헤치고 다니는 동물은 다름 아닌 멧돼지. 15, 16년 전부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멧돼지 수가 급격히 늘면서 이제는 사량도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돼버린 것이다. 예, 원래 밭인데 멧돼지 밭은 지금 이제 후경지가 돼버렸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고사리밭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지금 칡이 있고 이러니까 멧돼지가 파고 하니까 고사리도 지금 서식을 못 하지요. 산지를 개간한 밭에서 특용작물과 원예작물을 재배해 부수입을 올리던 주민들에게 멧돼지의 출몰은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멧돼지 와가지고 이 날씨 겨울 날씨가 내가 너무 가물어서 그렇지. 이 논에는 거의 물이 첩첩하게 고여 있는 논이거든요. 그래서 멧돼지 와가지고 막 모욕하러 이제 장소가 돼가지고 비빈 곳이에요. 누워가지고 막. 아 여기가 논입니까? 예, 논인데 멧돼지 바람에 하지 못하고 이제 후경지에 되지. 아 멧돼지 때문에 농사를 못 지시는 예. 거예요? 멀쩡한 논과 밭을 순식간에 망쳐버리는 멧돼지. 이미 농경지의 약 80%가 멧돼지떼로 인해 휴경지로 전락했다. 극성스러운 멧돼지들은 심지어 묘지까지 파헤치고 있다. 아, 멧돼지, 야생동물 멧돼지가 여기 와서 저기 비가 오고 이러면 습기가 많으면은 여기 막 몸을 비비고 주둥이에 먹이를 찾으면서 그 흙이 부드럽고 파지면은 마구 비비돼 가지고 그래서 이 구덩이가 일이 난 것입니다. 자기 하나 피부 질환에 모욕하는 행태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파인 것이. 섬 주민들의 입장에선 세상에 이런 무법자가 없다.
지금의 야생 생태계에서는 천적이 존재하지 않아 멧돼지는 1년에 3마리에서 8마리까지 새끼를 낳는 등 번식력이 뛰어나고 서식 및 행동 반경도 넓다. 특히 왕성한 식욕으로 단시간에 넓은 지역에 피해를 일으켜 육지에서도 대표적인 유해동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런 멧돼지가 어떻게 사량도까지 흘러들어오게 됐을까? 고성에서 뭐 바다에서 헤엄을 쳐가지고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의 뭐 한 100% 정도 가깝지요. 아, 멧돼지가 헤엄을 쳐서 건너왔습니까? 예. 육지에서? 그런데 요 사랑섬이 상도 하도가 있는데 상도 돼지가 알았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또 이쪽에 이제 오감 마을에서 또 다른 섬으로 이동하는 어민들이 보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멧돼지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헤엄쳐 섬에 정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동물들은 이게 자기들이 번식을 통해서 늘어난 개체들은 그 어미의 곁을 떠나서 새로운 서식 영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섬들이 이제 작은 섬들을 이렇게 연결되었을 경우에 멧돼지가 이제 멧돼지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영을 해서 계속 그 이동을 하는, 즉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 신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야간에 나타나 농작물을 망치고 화재를 일으키는가 하면 고구마를 뿌리채 먹어 한해 농사를 망쳤다는 등 신고 내용도 다양하다. 수확철이 되면 소중한 농작물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주민들이 모두 나서 멧돼지들을 막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그 효과는 미비한 편이다. 멧돼지 몇 마리가 하룻밤새 경작지를 완전히 망쳐놓기 때문이다. 피해 발생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전기 목채기를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피해가 발생이 되고 나면은 농작물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해서 피해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적정 개체수 조정을 위해서 일정 기간 포획 기간을 설정을 해서 포수로 하여금 포획을 해서 개체수를 조정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마을 주민들이 농경지 곳곳에 전기 목채기를 설치해 놓았다. 전기 목채기의 경우 설치비 80%를 지원받고는 있지만 이 역시 빠듯한 농가 살림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멧돼지를 쫓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지만 감전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경작지에 전기 목채기를 설치하기란 불가능하기에 이런저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먹을거리를 찾기 힘든 겨울철엔 민가 바로 옆에 있는 텃밭까지 내려와 작물을 망쳐놓기 일쑤다. 짐승들이 왔어요. 짐승들이. 여보요. 어떤 짐승이 왔어? 돼지. 콩을 숨으면 콩을 다 씹어 돌리지. 서속을 가면 서속 다 씹어 돌리지. 아무것도 못 해먹고 합니다. 고메로 해가지고 영감을 먹고 사는데 고메 한 벌도 못 송구로 만든데 안 오고 돼서 이런 줄도 좀 갖다 입는 것을 좀 안 들고 좀 해두니 하이소. 돼지가 그래가 이 논바닥 떨어져갖고 너네 나랑 해서 나랑 되게 뭐 꼴봤지만 매운맛이 나는 마늘은 그나마 해를 덜 입었는데 한창 자라는 잎을 쥐에 뜯어 놓았다. 그물로 덮어놓은 시금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여름 되면은 콩, 깨, 녹두, 나락 심으면 고생만 찐다 가지 한 남자가 없이 짐승이 홀밤 되면 다 저집히는데 뭐 도리가 있습니까? 농사를 아이짱이 또 내필 수가 없는 게고 그러니까 또 지어놓고 보면 또 이런 짐이들 또 있지 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에서 이제 부락마다 이제 그 진에서 들어간 게 민에서 이제 시청에다가 이제 연락을 한 게 시청에서 이제 보수를 보내네요. 여기도 저 대패 모종을 내가 부어놨거든. 대패 모종을 헐쳐서 다
잘 났더만. 이 벌써. 대파요? 예, 대파. 돼지 파서 디비터에서 뭐 주문다 이랬는 거. 요 돼지 사서 일단 내가 돼지 고로 누가 하나 주군데 했다 일나다 왔더만 걸리도 안 해. 천달 안 걸리. 그래갖고 요렇게 되고 요 주고. 이 다른가 돼지 새끼가 요만한 새끼 요만한 게. 요 그문에 탁 걸려서 뛰 나가다가 걸려갖고 깨깨 하는 바람에 짝대기 찬다고 줬으면 더듬는 시 고마우면 뭐 그문 오래되는 거 사가 놓은 게 떨져 달라피는. 도망갔어요? 예. 아유 그래갖고 떨가피고 요 이래 해서도 뭐 끼서 너무 돼. 요 이래 하니 뭐 사람이 뭐 어찌 해볼 재주가 없어요. 뭐 그럴 적에 야 밑에 여자도 멋서 가서 말래. 쏠쏠한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던 밭이었지만 파종을 하는 족족 망쳐놓는 멧돼지 때문에 이제는 거의 밭을 놀리고 있는 할머니. 반찬이라도 해볼 양으로 빈 밭에 도달한 달래와 냉이를 캐고 있지만 그 심정이 편할 리 없다. 그만 또 무지 해보도 못하고 그만 힘들고 하는데 그만 묵혀놓아서 캐도 이거를 묵혀놓으면 동네 가는데 또 그렇고 그 가까운 게 또 저기 수르도 집 저기 우리 집인데 뭐 불가해야 몇 발 나오면 밭인데 너무 또 내 벽이도 아깝고 했더니 또 장만할 때는 힘들게 장만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그래갖고 이렇게 이 동물들 때문에 못 해무서 이 좋은 밭을 이래가 있습니다. 최근 사량도에는 멧돼지의 다른 외래 동물의 유입도 점차 늘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 생태계는 고유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단 외래 동물의 유입이 발생하면 그 피해가 육지 생태계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국제자연보전연맹 IUCN이 도서 지역에 침입한 외래종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외래 동물로 인한 피해는 사량도 내에서도 윗섬에서 아랫섬으로 확대되고 있다. 윗섬과 마주보고 있는 아랫섬에 위치한 읍포마을. 이곳 역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남해안의 따뜻한 날씨에 잘 자라난 마늘밭. 그러나 마을을 조금만 벗어나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옛날에 지금 포가 안 나지만은 지금 돼지가 전부 다 파헤쳐 갖고 요쪽으로 가면은 경작지에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고 멧돼지 떼의 습격에 차내인 양 남아있는 작물은 말라 죽어가고 있다. 보호용으로 쳐놓았을 그물은 무용지물. 돈지마을과 흡사한 풍경이다. 얘가 뭐 손해가 많지. 거의 뭐 나락을 갖다 해도 뭐 아예 뭐 반도 뭐 이 수확이 안 올라옵니다. 반도 수확도 안 올라오고 그래 이제 뭐 내년에 뭐 뭉카야 될 정도로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아, 농사를 못 지셔요? 예, 이제는 요 뭐 내년에 어찌 묻고 싶니까? 대기 때문에 이제 뭐 아예 지 묻지도 못하고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뭐 요쪽에 요쪽은 다 뭉카야 될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로. 나랑 시험 갔을 때 그때 이제 멧돼지들은 논두렁까지 망쳐놓았다. 잡식성인 탓에 논두렁에 사는 벌레들을 먹기 위해 긴 주둥이로 땅을 파헤쳐 놓은 것이다. 작물을 망치는 것은 물론 경작지 자체를 농사를 짓기 힘든 휴경지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체에는 이제 밤 되면은 잠을 못 자고 뭐 이 씰이 깽가라든지 또 헌옷이라든지 뭐 태워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시에서 이제 실시하는 자연 환경이라 가지고 전기책을 쳐가지고도 또 뭐 하기도 하고 또 뭐 도리가 없잖아요. 뭐 이리저리 뭐 해갖고
수당 방법을 안 가려고 지금 주민들 밤을 못 자고 이렇게 수확기를 되면은 예, 꼭시 지키는 기증이죠. 그럼 좀 효과가 좀 있습니까? 아유, 효과 계십니까? 뭐 야생 뭐 동물이 오대 뭐 찍힌다고 오대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볼 적에는 찍힌다 해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야생 피해를 막는 방법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규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잡아내는 수밖에. 섬이니까.